이번에 제가 소개할 내용은 직업 선택을 통한 자립의 의미를 당연 당사자의 권리 중심을 기반으로 통해서 그 직업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알아볼 시간인데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현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부모님들이 누구나 쉽게는 알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이번 시간 강의를 맡은 임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 번째, 직업 선택으로 보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자립의 의미. 두 번째, 직업 진로 과정 및 직업 배치 이해. 세 번째, 직업 배치에 필요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오늘의 가장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그 경험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발달장애인 고용 전망 및 매진말을 통해서 이번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직업 선택이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에 대해서만 많은 주제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의 시간은 직업을 가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자녀분들이 무조건 방향과 목적을 설명하기보다는 직업 선택이 자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보시는 자료처럼 항상 왜라는 말을 잊고 삽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많이 하는 거 왜, 엄마 왜, 아빠 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커갈수록 왜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무엇과 how에만 핵심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왜 취업을 해야 되지라는 것보다 어른이 되었으니까 주변에서 취업을 하고 복지관 다니고 그다음에 취업 연계를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니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우리 성인 발달장애인들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자립의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겠지만 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사실은 제가 만나본 분들 통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전적 의미도 보면 이게 남에게 예속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IL이라고 자립생활, 생활의 독립인데 사실은 독립이라는 게 혼자 지내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사는 게 독립의 가장 큰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 독립 생활의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직업 생활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직업 생활을 통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설명드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그러면 이 진로 직업 배치 및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우리 자립에 도움이 직업을 통해 가지고 자립 생활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진로 유형은 제가 이제 대부분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자료들을 그냥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고 계시는 장애인 복지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장애인 공공 일자리들을 또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공 일자리가 약간 이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로서의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고용 형태를 통해 가지고 발달 장애인 분들에게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공단. 네,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보호나 훈련보다는 고용 중심으로 비장애 통합 환경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곳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들이 각 지자체마다 생기고 있어서 발달장애인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발달장애인 분들의 진로 유형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발달장애인 이제 직업 배치 과정인데요. 이거는 그 매뉴얼과도 같은 겁니다. 매뉴얼과도 같은 거라서 현재 그 직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또 소개해 드릴 건 실제 이제 이 사진들을 제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실제 사례를 조금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측편에 보이는 거는 이제 보호작업자 2차 산업 위주의 2000년대 이전의 모습. 처음 직업재활시설이 보호작업자에 해당이 되는,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제조업 위주로 아무래도 형성이 됐고, 아마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이제 제조업 붐이 항상 불 때 그때는 대부분의 2차 직종이라고 그러죠. 1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 산업, 4차 지금 IT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2차 직종에 조금 국한이 되어서 하고 있었고 2010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서 보조 예전에 서울 어디 모 우체국에서 발달장애인 고용해서 구청이나 시 뭐 이런 관공서에 이런 공공일자리 형태를 통해 가지고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현재 유지는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이런 것들까지 넘어와져 있고 그리고 현재 하는 일들이 과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장애인 공공 일자리까지 넘어올 때까지도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봐왔기 때문에 사전에 인제 직업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장애인들 직업 지도 과정에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뭐 했냐면 직업 훈련입니다. 요 자료들도 거의 매뉴얼과 같은 것이라서 개인 사회생활 그리고 직업 준비 및 수행 그리고 직무 능력 향상 및 직업 유지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줄기로는 거의 매뉴얼 하고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이 하위 프로그램들은 각 기관에서 조금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자기 이해, 자기 뭐 관리, 기초 학습, 뭐 성과 이성 교제, 뭐 가사 생활, 뭐 여러 가지의 이 자립에 필요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직업을 가지도록 하는 건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업이 과거에는 무조건 이렇게 했더니 직업을 가야 한다는 약간 강제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걸 통해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굳이 안 가질 수도 있고 점점점 인제 최근에 6차 장애인 복지 개념에 보면 개인 예산제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일을 통해 가지고 자립에 해야 되는 방해성이 사실은 쪼끔 줄어들었고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자립의 방식들이 있지만 저는 오랜 시간 어쨌든 간에 직업이 어떻게 자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인제 제가 부모님들 교육하면 가장 재밌어하고 좀 질문도 많고 하시는데 그럼 과연 회사 가기 전에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떤 걸 해야지 뭐 면접을이나 그다음에 직업 유지 과정을 잘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인제 취업 알선 업무를 한 뭐 8-9년 해 보고 그리고 인제 직업재활 시설에서도 장애인들이 면접 보고 채용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 장애인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유리하냐 소위 말해서 이거를 가지면 쪼끔 더 점수를 많이 받겠냐 뭐 이런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고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각 영역마다의 중요한 오늘 설명드린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 하나의 꼭지를 제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회생활에서는 자기 관리, 그다음에 직업 준비에서는 직업 인식, 그다음에 세 번째 직업 유지 관련 출퇴근. 이게 들어보면 자기 관리, 직업 인식, 출퇴근 너무나 매일 들어왔고 너무나 그렇지 저거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인제 사례를 제가 인제 하는 건데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일일이 이거를 나와 있는 지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으르고 비위생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아마 친구들이 사실은 이게 씻고 뭐 자기 위생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싫어하기도 하고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도가 되고 함에 있어서도 순간 아침에 인제 예를 들면 학교를 보내거나 출근 과정에서 놓치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앞서의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자기 표현, 뭐 성과 교제, 그다음에 뭐 금전 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근데 하지만 아침 출근할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오는 순간 어떻게 부모님이나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쉽게는 알고 있지만 가정에서 사실은 쪼끔 더 면밀하게 예 살펴봐 주시면 훨씬 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첫인상의 법칙이라서 우리는 제가 알기로 한 3 초, 예 3초 만에 그 사람을 이미지를 평가한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참 뭐 장애인 뭐 차별, 차이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인상이 어쨌든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 집 말자장애인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나오는 순간 네 이게 중간에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너무 그렇지 뭐 해야 되는 그렇지 위생 관리 그래 하고 있지 하지만 이 부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설명을 네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직업 인식 부분인데요. 그 직업과 취미에 대한 이해인데 특히나 취미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뭐 농구를 좋아해요? 바리스타를 좋아해요? 뭐 여기다 보시면 꽃을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좋아하는 것과 실제 직업을 가져서 본인이 인제 이거를 실제 일을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어떻게든 초기 상담 과정에서 사실은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뭐 대동해서 장애인분들하고 직업 배치 전에 직업 상담을 하는데 이때 사실은 길게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좋아하냐? 나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 경험이 있냐?"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는 게 낫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미리 사전에 파악해 두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에 앞서 좀 전에 발달장애인들이 20년 가까이 연구된 자료에서 배치된 직무 영역을 보고 다양하게 거기서의 직업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어떤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잘하는지 네네. 이게 뭐 어쨌든 이제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거와 잘하는 거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 잘하는 거를 좀 일단 우선순위를 하고 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미래라든지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 이게 인제 직업 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출퇴근 관련 이것도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개인 위생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집에서 나오는 순간 누군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활동 지원인 예산을 제가 설명해 준 뭐 너무나 다른 주제라서 빼겠지만 어쨌든 취업을 하고 혼자 독립적으로 다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인디펜던트 독립이라는 거에 더불어서 한다는 게 뭐냐면 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쨌든 접점을 찾고 그다음에 교류를 통해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함께 이제 다니면서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출퇴근 과정에서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다음에 사람과의 비장애인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사실 몸소 체험하는 것보다도 게 한데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 그렇게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이렇게 교류하기 희망하는데 뭐 어쨌든 인제 그거에 대해 어려움을 인제 표시하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선택하느냐 선택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적절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제 주제로 돌아오면 직업 태도 부분이 그래 어떤 태도가 그러면 회사에 가서 가장 영향을 미칠까? 뭐 예를 들면 회사에 와서 화를 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작업장에서 물건 던진다거나 그다음에 동료와 싸움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나 아니면 직업 배치 과정에서의 전문가들이 즉시 개입이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출퇴근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돼서 가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에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편하고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놓치기 쉬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 봤습니다. 이 네 번째 부분은 제가
앞에 사례는 매뉴얼과 같고 그리고 기본 발달장애인 훈련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인제 그 경험을 가지고 추가로 부모님들 그 기관 교육하러 오시거나 부모 교육할 때 쪼끔 많이 좀 강조했던 부분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직장인답게 어른으로 대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놓치는 게 항상 아이처럼 대하는 게 있습니다, 보호자분. 본인도 모르시 항상 도와줘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립이라 하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을 통과하고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한 단계 어떻게 가정에도 보호자분들이 자녀분들을 좀 더 어른답게 대해주냐. 근데 이 자녀분들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취업이 되었는데 여전히 집에 오면 우리 아이 뭐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었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케어 보호를 하시다 보면 우리 자녀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왜냐면 회사에 오면 당연하게 근로자로서의 저기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주의에 주지시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하고 최저임금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저기 퇴직급여 이런 것들이 다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데 이게 집에 오면 여전히 인제 아이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쪼끔 본 스크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에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립의 가장 큰 요소인 어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대해 주는 것이 자부심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지금도 아이로 보고 있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도. 어려운 관문 이렇게 취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호자분들 취업이 가장 어렵긴 거예요. 왜냐면 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고 그다음은 인제 선택적이고 그다음에 경쟁을 뚫고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그 어려운 경쟁을 면접 보고 평가하고 훈련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기도 성장했기 때문에 어 발달장애인 분들이 어른답게 어른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좀 깨우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호자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있는 동안은 어른으로서 조금 인정해 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제 근로자로 인식하기인데요. 이거는 인제 자녀분들도 일반 근로자 직원들하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쪼끔 그동안 많이 느꼈던 그 사례인데 이게 그냥 회사에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를 그냥 하나 맡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와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휴가 특히나 휴가 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요즘에 근로기준법이 좋아져 가지고 1년 미만은 11일 휴가가 나옵니다, 월차 개념으로. 근데 1 년이 지나면 15 일부터 휴가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권리. 네. 권리인데 "휴가를 써도 되나요? 우리 아이 안 보내도 되나?"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이 근로자에게 여전히 스스로 내가 근로자임을 인지 안 시키는 좀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게 있을 때 보호자분들이 알고 계시고 회사에 가서 어떻게 휴가를 신청해. 그리고 아프면 병가를 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호자분들이 같이 인제 도움을 주시면 물론 회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회사나 기관에 오는 순간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 옆에 붙어서 그 지도나 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집에 나올 때부터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오늘 회사 안 갈래요."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러면 그냥 안 보내야 되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이래서 오늘 병가를 쓰려고 합니다. 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시작할 때 그분들이 개입을 조금 통해 가지고 일정 정도 좀 도움을 주시는 게 그래야지 자녀분들도 '아 내가 회사원으로서 내가 아프고 그러면 당당히 내 권리를 신청할 수 있구나.' 그리고 왜냐하면 그 권리라는 거는 당연히 의무에 동반되잖아요. 회사는 자기가 작업 일을 통해 가지고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갔다는 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회사에 기여가 되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직업을 가졌다는 거는 우리 자녀분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가진 능력을 회사에 기여하고 기여한 만큼 월급을 받고 당연히 근로자로서 누려야 되는 취업 규칙들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뭐 "취업이 되었으니까 잘 봐 주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충분히 권리를 누리고 주장할 수 있도록 일부분 좀 도움을 주시는 것들이 우리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예. 월급을 어쨌든 이제 부모님 통장으로 가는 불가능하고 그 개인 신용제가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서 그 자녀분 통장으로 가는데 이 통장을 이나 급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뭐 물론 통장을 계속 돈을 쌓아 두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걸 인제 현금 인출에 쓰시는 분도 있는데 뭐 당부 드릴 거는 그거예요. 자녀분들이 아까도 이제 왜 일을 하는지 우리 친구 이제 발달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왜 일을 하는지 자기도 뭔가 알아야 되거든. 회사 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오고 친구들하고 지내고 회사 사람들한테 뭐 혼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왔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최소한 그 월급 관리를 통해 가지고 요즘에 뭐 K 땡땡 카드 뭐 이런 데서 귀여운 카드들 거기 본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자기가 번 것들을 자기가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집에 조금 도와주시는 것들이 가정에 도와주시는 것들이 근로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 금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선택을 했는데 그다음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사실은 그 선택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선택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 결론은 내가 번 돈을 내가 좀 쓸 수 있도록 이게 아시겠지만 이거는 기관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그 자녀분들 실제 열심히 일한 거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라고 실질적인 그 직업을 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조금 동기부여해서 회사 갈 때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그때도 보호자분들 우스개 얘기했지만 통장에 찍히는 걸 보여주라 그랬어요. 저는 감히 회사에다 급여 명세서를 꼭 달라고 해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자녀분에게 "급여 이렇게 받았다. 세금 이렇게 나가고" 뭐 이런 건 조금 더 부가적인 얘기지만 뭐 그분 자녀분을 통해서 건강보험이 가족이 가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너에게 도움받고 있다."라고 좀 더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최근에 인제 작년 정도에 이제 통계 자료들인데 최근에 인제 그 여가 선택에 대한 준비가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3 시간, 4 시간 이렇게 단시간 일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지금 증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8 시간보다 3 시간, 4 시간 단시간에 근로하고 근데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오후나 오전에 이게 이제 뭐 대비가 안 되는 집에 있다가 가거나 아니면 갔다 와서 집에 오거나 그래서 이 여가 시간에 대한 준비를 일정 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나온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 이거 보호고용 저희가 이제 뭐 1990년 후반부터 계속 되고 있었고 지금도 직업재활시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좀 어떻게 고용 시장에서 되게 유리한 조건인데요. 노동 가능 연령이 이제 취업 연령이 15세부터 60세까지인데 그 장애 등록 비율로 보면 발달장애 등록 비율이 가장 많이 있어요. 이 많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요? 희소 가치성이 높은 겁니다. 이때 보시면 붉은색 그래프가 많이 가장 높은 게 발달장애인. 이때 예전에는 신체장애인 위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면 되는데 지금은 보세요. 이쪽에 낮은 신체장애인분들은 비율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기는 뭘 방증하냐면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이나 제도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들이 막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이 통계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고 놓으면 그 고용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발달장애인들이 희소 가치성이 높습니다. SK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그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연계하는 고용들이 대부분 어디 중심이냐? 네,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가능 연령대가 그래프를 보시면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문의가 오고 뭐 추후에도
일반 기업들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CSV라고 사회적 예전에는 그 사회 공헌에 그거를 그냥 공헌을 했다 그러면 CSV가 맞으면 V가 뭐냐면 밸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 공헌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기부하고 그다음에 사 땡땡 뭐 이런 데다가 기부해서 그냥 했다 그러냐 지금은 이 그 경제 패러다임 자체에서도 그 기업이 그 소득을 그 이윤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그 성과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가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이 대기업에 이런 데서 장애인 고용을 통해 가지고 직접 고용해서 선순환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의 앞으로 그 직업 선택함에 있어서 훨씬 더 조금 더 기회 요인이 많다라는 거를 이 구간으로 통해서 확실히 보여드렸고 그 장애인 패러다임의 이제 순서인데 통합, 포용 요렇게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 여기서 요 원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시면 예전에는 아시는 배제예요. 완전히 이제 이 검정색이 이제 내 장애인데 완전히 분리를 한 건 배제시킨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리는 뭐냐면 같은 원 안에 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이 원 안에 있긴 한데 같은 원이긴 한데 좀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 지금인데 통합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장애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는 인테그레이션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라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 이게 지금 아마 2040년인가 목표로 그 장애 6개년 계획인가 하게 보면 2040년 한 20년 남았는데 그때 모든 게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 통합에 살도록 이렇게 전부 망치면 돼. 포용의 시대에 가야 돼. 그냥 군데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자기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인클루전이라는 이 포용의 이 검정색 점들이 그때 보시면 이렇게 우리 장애인분들 살아가는 이 포용의 시대인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패러다임의 뭐 방향이라든지 앞서 이제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고용 시장의 전망을 봤을 때도 훨씬 더 기회 요인이 많이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그러니까 뭐 선택은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기회 요인이 많으니까 직업을 좀 선택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해보고 기업이 받아줘야 일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저 최소한 움직임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경제적 이익이 주어지는 한은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포용성의 문제라는 것. 근로 능력이 된 장애인분들한테만 기본적으로 일을 줬다면 지금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포용 가치에 대해서 어쨌든 실제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포용의 폭을 넓히고 있는 지금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과거에는 생산성 중심이었다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장애에 비해서 그 생산 능력이 사실 떨어지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멀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와 그리고 이 포용의 시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을 가지고 내가 생산에 기여할 수 있으면 일자리가 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현재 와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업 선택함에 있어서 훨씬 더 기회 요인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화살표가 있는데 어디로 갈까?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갈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지금 기회 요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뭐 직업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뭐 평생 교육에 가서 교육을 받든 아니면 뭐 주간부를 가든 여러 가지 지금 그 선택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발달장애인들이 향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갈지에 대한 그 다양성을 모색할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직업에 대해서 직업을 통해 가지고 자립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자립의 방향성이라 그래야 되나? 목적. 그게 좀 더 직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궁극적인 그 자립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